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 외시빈 생년월일 2018년 1월 31일 계류일 460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승용차 배기가스 사건,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이 재판을 통해 기업 과실을 입증하고 배상받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수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 법안,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 네, 소비자 집단소송 법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 제도 자체가 없죠. 예, 없습니다. 오늘 마침 일부 다룬 코너에서도 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논란 다뤘는데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다 소송을 해서 네, 승소한 사람만 보상을 받는 그렇죠. 현재 그런 제도인 거죠. 예. 집단 소송이라는 의미는 그럼 뭐죠? 이제 누군가가 소비자 피해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단체일 수도 있고 예.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같은 종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법적 피해 배상의 효력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개별적 소송을 안 해도. 예. 네. 이게 혼자 해서 승소하면 똑같은 모두가 다. 피해를 네. 다 구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왜 여태까지 이게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핵심으로 말하면 반대의 이유가 이러면 기업 다 망한다. 누가 기업 해먹겠냐. 아니 잘못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남발할 거다. 소송이 남발된다. 예. 근데 지금 이 제도 미국이나 유럽엔 다 있잖아요. 있죠. 거기 기업들 잘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경쟁력이 더 강화됩니다. 국제화 시대에. 예. 이하경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관심 갖고 법안을 대표 발의하시게 된 배경이 있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생 YMCA에서 해온 일이 청소년들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해왔는데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끝없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 똑같은 민원이.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를 집단소송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 단체회와 함께 국회에 들어온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요 관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관련된 법안도 여러 개의 한 10개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이하경 의원이 내신 법안은 좀 특징적인 게 다른 분들이 낸 법안은 대부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의 주체로 되어 있는데 이하경 의원께서는 소비자 단체를 주체로 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단계를 2단계로 했고. 네. 대기업하고 소송을 직접 해보시거나 또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시거나 또는 비슷한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 막대한 어렵죠. 비용과 시간과 입증 책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개인들이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피해가 예를 들면 소액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돈 침대처럼. 예. 그러면 그 몇십만 원 받자고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그럴 거야 하고 세게 나오면 다 미리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죠. 개인들은. 그리고 어렵습니다. 한 50인 정도가 모여서 소송을 한다고 하십시오. 그 의사소통과 비용을 만들어내는 일 아예 어려워서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 변호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소비자 단체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그 단체 또는 소비자원, 정부의 기구 이런 공인된 조직들이 하게 제 법률에는 돼 있는데 그러면 정말 전문성과 또 비용도 일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놔서 책임지고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러네요.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고. 소비자 단체라면 그냥 임의로 뭐 무슨 물건 써온 사람들 모임 이러면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법적으로 다 1,000명 이상 뭐 회원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소비자 운동을 해온 그런 대표성 있는 인정받는 네. 그런 단체, 소비자 단체 협의회 또는 국가가 만든 소비자원 네. 또는 뭐 그런 일에 전문성을 가진 기타 민간 단체, 예, 예. 공인된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미리 예컨대 뭐 법인, 사단법인이나 이런 걸로 그럼요. 등록되는 거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 기준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예. 네. 그 다음에 소송을 2단계로 했다. 예. 그건 또 왜 그렇게 합니까? 보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하는데 오히려 더 줄이게 돼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우선 2단계가 왜냐하면 뭐예요? 첫 번째는 그 단체 소비자원이나 소비자 단체가 그 기업을 상대로 예, 기업을 상대로 기업이 이 배상할 책임이 있냐 없냐 예, 예. 또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원론적인 소송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승소하면 예. 2차로 그걸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자 이런 승소했으니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 와서 신청을 하세요. 그럼 50인이든 1000명이든 신청을 하면 바로 1단계 그 재판에서 얻어진 피해액 산정과 예. 책임의 근거에서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 바로 지급 명령을 내려서 똑같은 피해는 바로 배상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각자가 청구액을 써놓으면 그것을 모아서 2차로 청구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청구 확인. 예, 아. 피해 확인. 예, 예. 그래서 바로 그 1심에서 이긴 것을 근거로 피해를 산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직접 참여는 그 2단계부터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훨씬 소비자로서는 짧죠. 소비자 단체는 사실 그 제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서는 기업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소송을 하고 거기서 기업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청구 확인 절차 이거는 정말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배상 책임이 인정돼 있고 네. 액수가 인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 절차만 밟아주는 거죠. 근데 그 절차에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개개인이 전부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예. 그거는 맨 처음에 이학연 의원은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설명하셨던 즉 집단소송제란 피해 입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피해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 피해자를 입은 본인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즉 집단소송제 기본 원칙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청구를 하긴 해야 돼요. 청구 안 하고 A라는 사람 너도 알겠습니다. 받았지. 알겠습니다. 쓸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똑같네요. 똑같은 거죠. 다만 1차 소송의 주체를 소비자 단체로 하는 것이 전문성도 높이고 소송 승소율도 높이고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다. 네네. 그 얘기로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이게 책임이 기업에 있느냐 없느냐의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거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 입증 책임이 이 원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네. 그 수많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18년도에 제조물 책임법에서 그 손해배상 300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법안에 그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들이 제시한 대로 사용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그것은 그 귀책 사유가 그쪽의 제조업자에게 있다. 이렇게 규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매뉴얼대로 사용하다가 가습기를 썼는데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하면 그건 별다른 외부 요인이 없었다 하면 확인되면 바로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책임이 제조물 책임자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 측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걸 입증 제대로 기업이 못하면 소비자가 기업이 승소. 다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미 그거는 입법이 돼 있다고 봐야 되네요. 입법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제조물 책임법에. 이미 그러니까 되어 있네요. 예. 그걸 이제 원용하면 되겠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개선된 거죠. 또 좀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왜 하필 3배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라 하면 네. 예를 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는 건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막대하게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해서 다시는 일벌백계를 하는 건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아예 법 자체가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법 제정을 못 하니까 네. 제조물 책임법에서 처음으로 3배라는 액수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 이제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도 어쩔 수 없이 3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법에 원용해서 뭐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일벌백계 수준으로 가야지요. 앞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법에서 차용을 해서 안전하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즉 집단소송 기본 그 개념조차 도입하기 네, 안 된 상태에서는 갑자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하긴 어렵다. 이런 집단소송법을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할 수 있나요? 이런 소송을? 그렇죠. 소비자에 관련된 제조품, 용역, 서비스, 시설을 통해서 누군가 제공을 해서 거기서 내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다. 소비자 모든 문제에 다 해당되게 돼 있어요. 다 해당된다. 또 아까 잠깐 언급하실 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지원의 근거는 뭡니까? 이건 공익적인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이런 소송은 다 지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규정에서 이제 다음에 시행령이나 규정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죠. 정부 안에서. 일단은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두자. 어떤 종류의 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더 정부가 논의해 보자. 해야 될 테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집단 소송제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지난 2004년인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은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있죠. 2004년에서 5년부터 실시됐죠. 근데 그거는 왜 하필 꼭 증권 관련만 집단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증권은 피해를 당하면 뭐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하면 피해 퍼센테이지가 똑같아서 이렇게 계산하기 쉽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피해액을 산정하기 일정하기 때문에 도입됐는데 너무 세게 만들어 놔가지고 뭘 세게요? 그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집단소송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겨우 2005년부터니까 10수년이 됐는데 14년 됐는데 겨우 10건 정도가 돼서 아마 실제로 적용이 한 건인가 될 겁니다. 그래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 그렇죠? 그것 역시 그때도 그 상황에서 그랬겠죠. 역시 어렵게 해놓은 거죠. 기업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로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0여 건 정도 관련된 법안들이 가 있으면 본격 논의하면 다 병합심사하면 되잖아요. 다 병합심사하면 되죠. 즉 꼭 이하경 의원이 제출한 것처럼 저도 그걸 소송 주체를 반드시 소비자 단체로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하고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할 수도 있고 일단 미국식을 도입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소비자들이 50명이 해서 뭐 제기하면 할 수 있게. 아니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본인들 원해서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18년 1월에 제출이 돼가지고 벌써 1년 몇 개월 흘렀는데 이게 법사위 사안이에요? 아니요. 정무위 사안입니다. 정무위 사안이에요? 정무위 뭐 법안 심사 소위까지 갔나요? 이제 상정은 돼 있는데 아직 심의를 못했죠. 왜 못합니까? 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자꾸 늦어지고 뭐 또 논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보류했는데 사실은 폐기 때까지 보류되면 폐기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임기 말까지 보류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걸 추진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로 법이 서로 하고 싶은 법이 있을 때 예. 그걸 예를 들면 원내대표끼리 놓고 서로 시급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네.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흥정을 하죠. 되지 법안 소위에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의지를 갖고 이걸 좀 하려고 하나요? 그렇죠. 우리들은 민생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조. 이건 대통령 국정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로 놓고 있죠. 야당의 반응은 어때요? 대통령 국정과제는 1차로 또 막아야 되는 과제겠죠. 야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은 반대입니까? 뭐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그 전에 관행으로 보면 예. 이렇게 세게 해서 기업을 할 수 있겠냐. 막 또 그 논리로 나올 테고요. 네, 또 경제계도 거세게 아마 반발할 겁니다. 네. 우리 정도 경제 수준을 갖는 나라 중에 이런 제도 없는 나라가 사실 오히려 없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제품 못 팔아먹죠, 이제. 그렇죠. 그 확인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폭스바겐이나 뭐 BMW 피해가 와도 예, 옥시나 가습기 살균제 예. 이미 영국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다 배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버티잖아요. 니콜도 안 하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만 손해보는 겁니다. 다국적 시대에. 어찌 보면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많이 물죠. 거기서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만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호갱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바뀌어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압력을 넣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 법안 심사 소위까지 가지도 못했다. 대통령 국정과제인데 그래서 야당은 더 일단 먼저 반대한다. 뭐 반대한다면 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할 것으로 네. 예상된다.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눈치 보느라고 국회가 그렇죠. 네. 별로 의지도 힘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뭐 다 모든 정당이 기업 눈치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열심히 보는 당이 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방송에서 다루고 여론이 좀 움직이면 그래도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었습니다.